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주목이 됩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님께서 지금 하루빨리 직무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지금 국회 측에서 한덕수 전 총리한테 탄핵을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맨 처음에는 내란의 공범이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근데 이 국회 측에서 다시 내란죄를 뺀 거예요. 윤통한테서 내란죄를 뺀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 공범 혐의로 올려놔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해놓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헌재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중요한 탄핵 심판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1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150안석으로 몇 명으로 한 걸 네. 빠르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니까요.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꼬여 그런데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꼬인 이 문제를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첫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심판에 이어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쏙 뺀다. 그러니까요. 그럼 내란이 아니면 이건 도대체 왜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재판과 이 난리와 대통령님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과 구속영장 불법 집행 그로 인해 정말 모든 것들이 불운한 청년들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이 짓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어제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가 뭐라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허상만을 쫓아가는 것 같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를 자꾸 쫓아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청래가 거기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지금 저쪽에서 계속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대통령은 왜 구속이 됐으며 왜 장관들뿐만 아니라 저 장군들도 왜 지금 다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며 왜 이런 헌법 재판 이게 왜 일어난 거냐. 저는 정청래한테 묻고 싶더라고. 이거 다 니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니들이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키워넣는 게 당신들이면서 이제 와서 내란을 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전 그걸 정청래 의원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 정청래가 정말 썩은 얼굴이 됐죠. 완전 썩은 얼굴이 됐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받은 거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말하니까 완전 썩은 얼굴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정청래가 대표하고 있는 국회 측 탄핵인단에서 네. 한덕수 총리 탄핵 변론에서요. 네. 또 이 인물이 나옵니다. 한동훈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 검토한다. 에? 왜냐? 네. 왜 한동훈을 증인 신청 검토하냐? 한동훈이 한덕수 총리를 찾아가서 네.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생쇼를 떨면서 기자회견을 하면 했어요. 근데 이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동의한 적이 없대요. 근데 한동훈이 지가 대통령 권한 행사하고 싶어서 쇼하는 바람에 이게 민주당에게 위헌이라는 빌미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는 국정을 운영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거든요. 없죠. 행정권 없죠. 결국에는 한동훈이 대통령병 걸려서 한덕수 총리 들러리로 세워두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한 게 민주당한테 이 한덕수 총리 탄핵의 빌미를 준 거고 그게 탄핵 소추안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헌재에 한동훈이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대요. 민주당이. 그러면 한덕수 총리 발목도 한동훈이가 잡은 거예요. 한동훈 도대체 왜 국힘에 있는 겁니까? 민주당 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건 잘 몰랐죠? 저도 완전 몰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살골을 진짜 한동훈이 많이 넣어놨어요. 진짜. 저는 그때 맨 처음에 공동 기자회견 하실 때 총리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 이게 동의가 되신 걸까?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오로지 한동훈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그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동 국정 운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선에서 물러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총리랑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밝혔냐면 그런 이야기 나눈 적도 없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이 뭘 할지 나는 몰랐고 동의도 안 하고 모르는 내용이었다. 완전 사기꾼이네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요. 이게 완전 싱하임 같아요. 싱하임이요? 이재명 불러놓고 갑자기 대통령 욕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때 그 증인으로서 한동훈 부르는 거 검토하겠대요. 와, 그리고 진짜. 그게 탄핵 소추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국회에 어쨌든 명분이 없지만 나름의 탄핵안의 명분을 하나 제공해 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온갖 사건에 한동훈이 엮여서 안 망한 게 없어요. 안 망한 게.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딴 데서 많이 이야기하세요. 많이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여러분 대통령 배신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만 한동훈이 시킨 게 아니라 한덕수 탄핵이 빌미도 줬어요. 이게 한동훈이 엮여서 뭐가 잘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이런 사람이었는지 참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제대로 기록을 해야죠. 이것들 모두 역사가 제대로 기록을 할 수 있게 유튜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열뻗치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카톡 검열에 의해서 언론 검열. 민주당에 노정면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아 YTN 노조 출신이에요. 그래서 YTN에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네. 복직을 해서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막 전행을 휘두르다가 편집국장인가 보도국장이 되려고 했는데 네. 그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후배 기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그 동의를 못 받아서 국장이 안 됐어. 그 정도로 민심을 많이 잃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재명 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그리고 펜앤드마이크에서 대통령 지지율 51% 여론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나왔죠. 이게 문화일보에서 속보로 다르고 네. 서울신문이나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많이 다뤘어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51% 여론조사 보도하면 이게 왜 공범이지? 보도하는 언론도 공범이다. 네? 그리고 이 수치 만든 게 범죄다. 와. 근데 이거는요 정말 멍청한 소리인 게 네네. 이거를 여론조사 업체가 펜앤드마이크가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고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론조사라는 건 네. 조사하기 전부터 이후까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이라는 우리가 정말 치를 떠는 선관위 산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좌편향된 선관위 산하기관에서 검증받고 오케이하고 문제 없습니다 하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 가서 난리를 치라고. 선관위 가서. 그러면 지금 이 노정면 지금 이분도 네. 선관위 특검하자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관위 특병을 하라고요. 선관위가 공범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 차라리 선관위를 특검하자고 해야겠네요 지금. 근데 이제 언론사들을 욕하고 이런 기사를 쓰게 만든 선배 기자들이 나쁜 놈들이고 뭐 온갖 저주의 언어를 다 불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인정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모론자네요. 그럼요. 네. 네. 나와 있는 것도 부정하고 싶은 약간 좌파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님의 이런 지지율 자체가 사실 믿기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들은 신났겠지. 드디어 탄핵 정국이구나. 야 이거 뭐 한동훈이가 대충 휘적휘적 해주지만 드디어 이제 탄핵 정국이구만.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이 원했던 타이밍에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계몽령을 통해서 열어젖힌 저는 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거에 척결 하는 그 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타이밍도 아니고요. 좌파들이 원하는 결과들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지금 아시드님 댓글로 40%대도 난리치더니 50%도 난리치고 60% 가면 더 난리치고 이제 60% 가야죠 이제. 근데 명백한 건 여러분 아시아투데이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네. 처음에 40%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사 고발한다. 여론조사 기관 고발한다. 특위 만들어서 여론조사 기관 찾아간다. 근데 그 회사에 이미 선관위가 5번이나 갔다 갔어. 실사한다고 열심히 해서 선관위 산하 열심히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려다 만 거예요. 다 같이 바보 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40이 50이 됐죠. 지금 51로 난리치죠. 여러분 그때 한 달 전 40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난리치던 생각이 나죠. 사실 그때도 저는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40%대 나왔을 때. 근데 네. 그 난리를 쳐서 오히려 50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51에 이 난리를 치면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60으로 가자. 한 달 안에 또 60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냐면 정확하게 네. 언론들도 싫어하겠어요. 이거 보도하면 공범이라고 하니까 언론들도 싫어하겠습니다. 지금 노정면처럼 하면. 네. 한동훈 단계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여러 시민단체나 청년들에 의해서 경찰 고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나 압수수색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만 네. 그 서버가 여러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주 업체가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인가요? 가산 디지털 단지인가요? 네. 그 두 곳 중에 하나의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는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만 압수수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한동훈 가족들이 실제로 활동했다는 게. 심지어 그거 증거 인멸을 하려 그래도 외부 업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죠. 네. 증거인멸하면 증거인멸하는 사람 다 잡혀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경찰이 빨리 수사해라, 압수수색하라라고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더욱더 네. 촉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